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소셜웨어 IT 특론 수업 발표를 하게 된 고려대학교 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인 모바일 엣지 컴퓨팅 비아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논문이 제안되게 된 모티베이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바일 엣지 컴퓨팅, 즉 MEC가 유저의 컴퓨테이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엣지로 어떻게 태스크 오프로딩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주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슈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MEC 태스크 오프로딩 문제를 DQN, 즉 DQN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MEC 환경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기기는 와이어리스 차징을 지원하는 환경에서 특정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며 이를 논문에서는 에너지 Q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테이션 태스크 역시 Q의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각 모바일 기기는 자신의 에너지 상태와 태스크를 통해서 오프로딩을 할지 말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베이스 스테이션에 오프로딩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며 이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지 역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를 폴리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정 에너지 EK에서 구해지는 CPU 프리퀀시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V는 태스크 1비트를 처리할 때 필요한 CPU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해진 CPU 프리퀀시를 통해 로컬 컴퓨테이션 및 클라우드 컴퓨테이션의 딜레이 코스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태스크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체 CPU 사이클 수를 프리퀀시로 나눠준 값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덴스 네트워킹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어치버블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프로딩이 발생할 경우에 트랜스미션 타임을 다음과 같은 식의 양변의 역수를 취하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전에서 구한 트랜스미션 타임과 클라우드 컴퓨테이션 타임을 더하면 이제 오프로딩이 발생한 경우에 딜레이 코스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유저의 에너지 Q에 대한 식인데요. 이전 라운드에서 Q에 현재 할당해주는 에너지를 더해주고 또 차징이 된 에너지를 빼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H-hat은 이제 최대 Q 랭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오프로딩 폴리시에 대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t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의미는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고 드랍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0일 때는 오프로딩을 하지 않고 로컬에서 수행함을 n일 때는 n번째 베이스 스테이션에 이를 오프로딩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포뮬레이션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라운드 K에서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상태는 다음과 같은 X를 통해 표현될 수 있고 이는 현재 태스크와 에너지 Q의 길이 그리고 각 베이스 스테이션의 상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액션은 다음과 같이 태스크 오프로딩에 대한 결정인 T와 에너지 할당에 대한 결정인 E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폴리시 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 논문은 마코브 디시전 프로블럼을 가정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스테이트 간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다음과 같은 각 스테이트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코스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핸드오버 딜레이 코스트인데요. 이는 이전에 오프로딩을 했던 베이스 스테이션과 다른 곳에서 오프로딩을 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식의 앞에 제타는 핸드오버 타임이며 1은 핸드오버 인디케이터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음은 컴퓨테이션 태스크 드로핑 코스트입니다. 태스크가 발생할 확률에 이를 드롭한다는 인디케이터를 곱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xecution delay cost로
실제 태스크를 실행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드랍을 시키면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이기 때문에 코스트도 0이며 다른 경우 각 로컬과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때 걸리는 딜레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모바일 유저의 롱텀 코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구한 이제, 코스트의 decay 팩터를 이제 계속해서 곱한 후에 더해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영향력이 줄어들도록 구성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옵티멀 컨트롤 폴리시는 이제 해당 롱텀 코스트 V를 최소화시키는 폴리시 파이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의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롱텀 코스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해당 최적화식은 만약 MDP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역시도 각 채널 스테이트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모두 안다고 가정을 해야 하며 또한 익스포넨셜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풀이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를 강화학습, 그 중에서도 Q러닝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구한 벨만 이퀘이션을 Q로 두고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Q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테이트가 크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를 DQL을 통해서 해결하는 기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이제 DQN을 이용해서 Q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스테이트 X에서 모바일 유저의 스테이트 현재 네트워크의 코스트와 스테이트를 추가하여 미니 배치를 구성하고 이를 DQN을 통해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폴리시를 얻게 되며 코스트를 통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DQN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너지 유닛 어라이벌 레이트에서 평균 코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람다 t는 태스크 어라이벌 레이트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제한된 기법이 각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코스트가 전반적으로 56%까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0.3과 0.5 태스크 어라이벌 레이트에서 모두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결과를 더 자세한 세 가지의 코스트로 각각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대로 코스트는 이제 execution delay, handover cost, task drop cos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우선 코스트 펑션에서 드롭 코스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에서도 이제 드롭 결과가 앞선 코스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 어라이벌 레이트가 증가할수록 execution delay와 핸드오버 코스트도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더 많은 태스크를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문의 기법이 같은 환경에서 더 많은 태스크를 수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낮은 코스트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채널 퀄리티, 하베스티드 에너지 및 태스크 어라이벌 레이트를 고려한 태스크 오프로딩 문제를 풀었습니다. 논문은 문제를 MDP를 통해 포뮬레이션을 하였으며 이를 DQN 기반의 온라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한된 기법이 최대 56%의 코스트 감소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